여러분, 투자 좀 해보셨다면 이 말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오늘은 이 유명한 격언 뒤에 숨어 있는 분산 투자의 진짜 의미,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자료를 보면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말이죠.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식 여러 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정말 쉬워요. 근데요,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파고들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대체 제대로 분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종목을 10개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100개를 사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답을 한번 명확하게 찾아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달걀과 깨진 바구니 비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죠. 분산 투자,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해요. 투자를 여러 곳으로 나누는 전략.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슬라이드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분산 투자의 목표는 손실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한 종목이 상장 폐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았을 때 내 전 재산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걸 막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일종의 보험, 방어막 같은 거죠. 좋아요. 그럼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최악의 상황을 막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숫자로 확 와닿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1,000만 원이라는 똑같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한 명은 완전 올인 스타일, 집중 투자자예요. 1,000만 원 전부를 A라는 주식 하나에 딱 걸었죠. 다른 한 명은 좀 신중한 스타일, 분산 투자자예요. 이 사람은 200만 원씩 쪼개서 5개 주식에 나눠서 투자했어요. 자, 이제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진짜 극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정말 만약에 A 주식이 망해서 휴지 조각이 되면, 즉 영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 투자자, 이분은 1,000만 원 전액을 그냥 다 잃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 손실. 끔찍하죠? 근데 우리 분산 투자자는 어때요? A 주식에 투자한 200만 원만 잃게 되는 거죠. 다른 주식들 성과에 따라 전체 포트폴리오는 여기 예시처럼 마이너스 8%, 그러니까 80만 원 손실로 막아냈어요. 이게 바로 분산의 진짜 힘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분산 투자의 진짜 가치는 대박 수익률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준다는 데 있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가 내 투자 인생 전체를 끝장내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알겠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제대로 분산하기 위한 5가지 구체적인 방법. 진짜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 포트폴리오 훨씬 더 튼튼해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분산 투자에는요, 이렇게 5가지 레벨 혹은 차원이 있어요. 바로 종목, 섹터, 국가, 자산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첫 번째, 그냥 종목 몇 개 더 사는 수준에서 멈추거든요. 하지만 진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는 이 5가지를 다 고려해야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같은 섹터의 주식을 여러 개 사는 건 마치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긴 했는데 그 바구니 전부를 같은 트럭 한 대에 실어버린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그 트럭이 사고 나면 모든 바구니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섹터 분산은요, 서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애들을 섞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경기가 좋을 때 막 날아가는 기술주 같은 경기 민감주랑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도 잘 버티는 음식료 같은 방어주, 그리고 또 금리 변화에 영향을 받는 금융주를 같이 담는 거죠. 이렇게 해두면 어떤 경제 상황이 닥쳐도 포트폴리오의 한쪽이 다른 쪽을 딱 받쳐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군 분산입니다. 이건 아예 판을 다르게 까는 거예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금, 심지어 현금까지 완전히 성격이 바른 자산들을 섞는 거죠.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질 때 채권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는 금이 보험 역할을 합니다. 현금은요? 그 자체로 완전한 안정성을 주면서 동시에 폭락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총알이 되어주고요.
마지막 5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시간 분산이에요. 언제 사느냐의 리스크를 나누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립식 투자가 바로 이겁니다. 목돈을 한 번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투자하는 대신 매달 정해진 날에 꾸준히 사 모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주가가 비쌀 땐 조금 덜 싸게 되고 쌀 땐 더 많이 사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 매입 단가가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분산이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그럼 무조건 많이 쪼개면 장땡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4번째 파트에서는 이 과유불급, 너무 과한 분산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보유 종목 수를 1개에서 10개로 늘릴 때 위험이 확 줄어드는 게 보이죠? 효과가 엄청나요. 근데 30개에서 100개로 늘릴 때는 어때요? 위험 감소 효과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관리만 힘들어지고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쪼개는 과잉 분산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째, 어떤 한 종목이 대박이 나도 내 전체 계좌에는 거의 티도 안 나요. 수익률이 희석되는 거죠. 둘째, 솔직히 우리가 수백 개 기업 상황을 어떻게 일일이 다 챙겨요? 불가능하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냥 시장 평균 수익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비싼 수수료 내고 직접 인덱스 펀드를 운용하는 꼴이 되는 거죠.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이런 상황을 아주 재치 있게 표현했어요. diversification이 아니라 diversification이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위험 대비 수익률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명심하세요. 분산은 내가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전략들, 이걸 결국 하나의 목표로 모아볼까 해요. 이건 우리가 왜 투자를 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도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같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소수의 ETF와 앞에서 말씀드린 시간 분산, 즉 자동 적립식 투자를 딱 결합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수천 개의 기업과 여러 나라에 아주 효율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결국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분산 전략을 공부하고 실행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밤에 편히 자기 위해서예요. 주식시장이 아무리 미친 듯이 흔들려도 내 포트폴리오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줄 거라는 그 단단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서 다 팔아버리는 그런 비이성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투자는 과연 내가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